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수업을 맡고 있는 양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 지금 이 평일날 이 낮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제 특징은 일단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제 경력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제 학원으로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목고 위주로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학교가 이제 그 외대부고에 있다가 마지막에 나오게 됐는데, 그 외대부고 하면은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고등학교계 서울대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어, 일반고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특목고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게 된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일반고 보면은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이제 한 반에 한 두세 명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잠자고 막 이런 학교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교에 나온 지 사실 좀 됐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거의 없지만, 지금 학원에서 저 당연히 다양하게 많이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대 학생들의 특징,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미대 입시생들이 어떤 마인드로 영어를 접근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조금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애초에 머릿속에, 나는 머릿속으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뭐 한 3등급 맞으면 될 거야. 아니면 2등급만 맞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친구가 그 점수를 맞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요만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요 정도가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애초에 목표를 3등급으로 잡고 있거나 이러면요, 아이들이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단어를 한 가지를 설명하고 그거에 연관된 요런 단어도 외워야 되고 요런 단어 외워야 돼요 할 때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다 튕겨내고 있어요.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데, 아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요거에다가 요런 단어가 요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은 다 튕겨냅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친구들은 학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주요하게 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특별하게 자기가 뭐 예체능 계열 쪽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런 경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접해봤고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꼭 먼저 설명을 꼭 해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점수를 맞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 이제 그 단계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특징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뭐뭐를 했다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 아이들한테 학습이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게 만들려면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금 첫 번째 하나 이야기한 거랑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고3 때, 제 개인적으로 고3 때 뒤에서 나름 등수 안에 드는 점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90% 정도 됐어요, 제 성적이. 고3 때 6월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저 원래 운동을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상위 1%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다 밟아봤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학생들 꼭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건데,
성적을 올려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공부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하게 된 케이스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밟아봤어요. 다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성적을 올려본 사람과 안 올려본 사람의 큰 차이가, 성적을 못 올려본 사람은 자기가 1을 공부하면 1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쭉 성적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상의 상상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성적은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적이 안 오르는 구간이 존재해요. 근데 보통 이걸 못 견딥니다. 이 구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다시 계속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고3이다 하면요, 영어를 최소 10년은 했어요. 영어를 10년을 한 겁니다. 지금 아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아이 10년을 했는데 왜 영어를 아직까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화가 날 포인트인데, 사실 10년 경력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지문 놓고 한 문장만 정확히 이해하거나 말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다 못해요. 제대로 해석 한 줄을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영어 단어의 문제예요. 영어 단어를 암기를 자꾸 시켜서 그래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영어를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수능 당연히 다 맞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영어 전공하면서 당연히 뭐 토익 이런 거 다 맞겠죠. 그 다 만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 다양하게 가르치면서 수십 년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 어머님들 나이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이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저랑 아이들과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단어를 단어장에서 암기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절대 다수가 단어장을 놓고 한글, 영어 놓고 가려놓고 이렇게 뜻 외우고 다음 장 넘기고 뜻 외우고, 그리고 그거 가서 써보고, 단어 테스트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쓰는 거, 영어 보고 한글로 쓰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를 언제부터 했느냐,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 고1이어도 한 8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거인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자기 거인 단어는 다 기본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어를 애초에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애초에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당장 여기다 머리에다 살짝 얹어 놓고 돌아서면 친구랑 밥 먹으면서 다 까먹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 말씀드리고 나서 아, 누구누구 선생님이구나, 양준민 선생님이구나 한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가서 뭐 하시다 보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안 나죠. 이거는 실력이 아니죠.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접하는 영어 시험은 자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내가 아는 말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지문 안에서.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단어 테스트를 이렇게 리스트로 줘놓고 그거 뭐 50개 외워오세요, 뭐 못 외우면 엄마한테 잃는다, 막 혼낸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초에 아이들이 마인드가, 제가 단어 테스트를 줬을 때 그걸 쓸 때까지밖에 못 외워요. 이렇게 하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무한 반복해서 지금 10년이 지나도 증명이 된 거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요거를 먼저 깨는 게 1번이에요. 영어, 수능 영어를 잘 보려면은 그거부터 먼저 깨야 되는 건데, 요런 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단어를 하나 외우는 거를 되게 쉽게 여깁니다. 쉽게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익힌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루에 막 50개 막 이렇게 외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돼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모든 단계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다 넘어봤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 5등급인데, 5등급이면요
영어를 저도 그 단계였으니까 잘 알아요. 저는 9등급부터 했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듣기만 담았잖아요. 듣기는 저한테 잡아놓고 1주에서 2주 정도만 시간을 줘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예요. 듣기는 2주만 집중적으로 아이를 잡아놓고 하면은 그냥 17문제는 어떤 형식이어도 다 맞출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공부량입니다. 공부량 자체가 적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안 해요. 이걸 안 합니다. 듣기를 다 맞고 70점, 그러니까 3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3등급이 안 나오면은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듣기를 다 맞는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듣기를 다 맞게 하면은 뒤로 넘어져도 대부분 70이 나와요, 이게.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미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자,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미술 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영어가 결국 발목을 안 잡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내가 점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맞추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성을, 그러니까 미대 쪽이나 이런 쪽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접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절대 다수가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모든 거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70을 넘기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제가 정리하는 두 가지. 맞춰라 라고 낸 문제, 틀려라 라고 낸 문제 두 개거든요. 맞춰라 라고 낸 문제를 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 70은 나와요. 근데 그 유형의 초점을 맞춰서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애들 무슨 뭐 듣기하고 이러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꼭 어머님들 설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수능은 한 번만 봅니다. 매번 모의고사 몇십 번 보는 동안에 듣기 한 번도 안 틀렸던 친구, 그런 친구가 수능 가서 당일날 틀리는 게 듣기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듣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무슨 듣기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는 말이면 들립니다. 모르는 말은 안 들려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청각 테스트 마냥 이렇게 듣는 거를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는 말은 아무리 빨리 말해도 알아듣는 거고요. 모르는 말은 느리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듣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 절대 다수는요, 듣기를 다 맡고 있는데 사실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안 채워요. 그냥 대충 뭉개서 지금까지 그동안 그럭저럭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아, 이번엔 실수야. 아닙니다.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가 잘못 걸려서 그거 틀렸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실 해야 될 일은요,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듣기가 1번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어차피 70점대가 안 나와요. 듣기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야 될 것만 해야 됩니다. 우선은. 자,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쌓아나갈 게 있고, 기본적인 걸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을 공부를 안 해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도표 공부해봤니? 도표 문제 있거든요. 일치 문제 공부해봤니?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계속 보면은 그거 다 맞추느냐? 아니에요. 그걸 다 못 맞추기 때문에 3이 안 나온 거예요. 그 3등급이 나오려면은 맞춰야 되는 유형들은 특정하게 그 부분을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거가 안 돼 있는 채로 빈칸도 풀고 순서 문제도 풀고 어려운 문제 유형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손대는 거예요. 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문 있잖아요. 지문이 있으면은 빼곡하게 뭔가는 막 적어놓고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거죠. 고3이니까 고3 거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표정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단어를 몰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엔 기본 단어인데 아이들 모르는 상태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은 거죠. 그 아이가 실제로 이걸 익힐까요? 못 익혀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자료 자체도 3학년이어도 2학년이어도 1학년이어도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모의고사로 해요. 3학년 걸로 안 합니다. 그걸로 해도 3등급, 2등급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못 익혀서 문제인 거거든요. 맞는 자료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학년이니까 3학년 걸로. 실제로 해보면은 지문 하나 하는데 모르는 단어 투성이에요. 만약에 3등급이 안 나온다면. 3등급까지는 대부분 다 그래요. 2등급부터 들은 거 많죠. 여기저기. 결론적으로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미술이나 이런 특정한 뭔가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 시간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애초에 세팅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간결하게 제시해 줘야 돼요. 간결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애매한 포지션으로 설명을 다 해주면은 아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도 안 익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할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선을 그어놓고 제가 수업을 해야지 모든 거 다 설명한다고 익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이, 어차피 이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쭉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이해와 학습을 습득을 한 번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참여형이라고 하면은 막 아이들이 무슨 토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어 점수가 애초에 처음에 높은 등급의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점수가 낮을수록 강의형이 정말 안 좋아요. 아이들이 뭐에 착각이 들기 쉽냐면요,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받아 적는 게 되게 빨라요. 그럼 제가 계속 제지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동화돼 있어요. 뭐만 말하면 자꾸 적으려 그래요. 적지 마라. 적는 시간을 따로 줄 테니까 내가 말할 때는 뇌를 능동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자. 아이들을 말하는 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손으로 쓰면서 이야기 듣는 거를 자기가 뭔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집에 가서 보면은 이런 걸 했었나? 이럴 거예요, 아마.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빠르게 제가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 아이들한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 아이들한테도 말을 듣고 이해한 것과 내가 실제로 내 능력이 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만한 속도로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점수가 낮을수록 더 그래요. 결국은 수업 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가능하면 습득되고 이해되고 학습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에 수업할 때 3시간 동안 저 혼자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몇십 개 할 수 있어요. 지문. 그리고 수백 개 단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할 일이고 막 제가 할 일만 막 하면은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학습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이 많이 공부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거 지금 10년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본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아이들 이해하는 거 이런 거 다 꼭 확인하고 아이들 문제 푸는데 꼭 보고 습관 보고 다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중점적으로 해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당연히 다양한 자료, 뭐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결국 어휘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어휘 테스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일정 이상의 단어를 자기 걸로 그 체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 말 투성인데 글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문을 주고 거기서 무슨 뜻인지를 꼭 쓰게 만들어요. 요런 연습이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단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몇 개에서 몇 개까지 외워오세요 한 다음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익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아는 말로 바꿔라. 이런 목적으로 제가 계속 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범위는요, 제 수업이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해 놓습니다. 무한 반복이 되게.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무한 반복으로 익히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딱 특정한 틀이 있잖아요. 요만큼을 익혀야지 뭔가 글을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사실은 아이들 모르게 다 설계해 놓고 계속 돌리고 있죠. 아이들은 이거 봤던다는데 하면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인데 예문을 계속 다르게 주죠. 예문을 계속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휘를 익히게 한다. 암기시키지 않고 익히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어, 제 이제 수업에 관한 거는 요런 건데, 결국은, 사실 간단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 대비 성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시성비라고 부르는데, 시간 대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의 본질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의 핵심은 딱 요거였습니다. 공부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쉽고 요것도 아쉬우니까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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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을 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거고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듣기와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완전히 맞춘다. 그러면은 뒤로 넘어져도 70은 나온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 이후의 것들은요, 제가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아니면은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 친구한테 따로 그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누구라도 2등급, 3등급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형식의 수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네. 아, 네. 아, 지금 현재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는 제가 원래 수능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건데요. 그, 제 원래 특징이라고 세 번째 하려다가 지금 세 번째 그냥 쓱 지나갔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 재수생들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도 많이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윈터스쿨 뭐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윈터스쿨 온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한 90명 정도 왔어요. 근데 3학년만 90명 정도였는데, 그때 와가지고 수업을 한 달간 듣고 돌아가는데,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와서 전국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 수업을 나가고 나서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플랫폼 없이 저 혼자 온라인, 그러면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할 테니까 평강하는 거 라이브로 똑같이 학원 등원하듯이 똑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보는 이런 걸로 한번 해봤거든요. 애들이 한 명, 두 명 하다가 나중에 몇십 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님들이 되게 황당한 상황이 된 게, 아이를 윈터를 보내놨는데 영어 수업을 듣겠다고 집에 와가지고. 근데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런 수업 듣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니까 어머님들이 100%다 등록하셨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제 얼굴도 모르십니다. 1년간 아이들도 저를 1년 내내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에요. 그때 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제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온라인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원래 하는 걸 말씀? 네네. 네네네. 아,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요 부분에서는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게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수업을 그렇게 완결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거, 제가 지금 1학년 말 거를 먼저 할 거거든요. 근데 1학년 말 거를 하면은, 그걸로 그렇게 해서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돼서 위에 걸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 상태를 저는 셋이 다 속을 다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들은 말만 많고요.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학년 거에 다 나와요. 근데 그거 먼저 익히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걸 빠르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머리가 컸기 때문에. 머리는 컸는데 영어에 대한 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하면은 그게 한 2주, 3주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2학년 단계로 바로 넘어가고 그 3학년 단계까지 갑니다. 요거는 이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짜서 하고요. 특정한 것만 하기 때문에 특정한 거를 아이들이 익히게끔 하는 그 설계를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에요. 다만 아이들이 자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다 들었던 건데 내게 아닌 거일 뿐인 게 되게 많아요. 예, 그거를 익히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